예, 반갑습니다. 예, 8월 30일 월요일 시사공감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예, 8월 마지막 주이자 9월로 연결되는 새로운 한 주입니다. 예, 여러분들 주변 잘 다독이시고 힘차게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 주요 시사를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우리 이 민심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자극했던 뉴스는 단연 우산 의전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분개스러운 일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의미에서 반인륜적, 반문명사적 그런 행태는 거의 다 드러났다. 그 모습을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어떤 정부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 한 컷만으로도 현 정권은 그야말로 심판받아서 마땅하다. 네. 전혀 인권도 또 민주적 소양도 없는 그런 행태였다는 거죠. 당장 직접적으로 법무부 박범계부터 고민영 사건부터 해서 우산 의전, 법무부 장차관 모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예, 예, 사퇴하는 게 마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들어서 어떤 사태가 벌어져도 어느 누구도 사과 또는 용퇴하는 인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책임감 없는 그런 어떤 뻔뻔스러운 후한무치한 그런 어떤 파렴치함, 이걸 우리 사회의 악성 바이러스로 유포시키는 이 세력들, 이 불량 세력들 우리가 단호히 심판하고 예, 타도하는데 예, 우리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력은 교정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 우선우선 입에 올리기도 참 민망합니다만 여러분이 잘 아신 내용이니까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하는데 카메라에서 버젓이 보여주고 있죠. 발표하는 당사자도 뒤돌아서서 뭐라 하는 모습,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또 보좌하는 보다 상급자, 우산을 부르 꿇고 들고 있는 그 직원보다 상급자가 직접적으로 손으로 컨트롤하는 모습, 이런 모습 여러분들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거는 외국의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고, 심지어는 김정은이도 이런 짓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김정은이도 직접 지우산 지가 든다. 도대체 언론 방송 기자회견이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해서 그렇게 10분간이나 무릎을 꿇린 상태로 비 오는 날 그 우산을 바치게 하느냐. 일개 법무차관 주제에 말이죠. 이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의 현주소다라는 거 우리가 좀 이제 좀 자각하지 않을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언이 불여일사죠.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백마디 말이 필요 없다. 사진 한 컷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지 않냐라는 거죠. 예. 이 점 우리가 잘 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와중에 지금 언론중재법 이제 또 8월 30일로 미뤘는데 이것도 제가 자신이 없는 거죠. 저 자체로 생각해도 자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 정기국회 때 또 슬그머니 미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8월 30일도 어려울 것 같아요. 분위기상으로. 어쨌든 정말 단순 무식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유치치사하기 짝이 없는 그냥 뭐 어떤 의미에서 강구 유아도 이런 생각을 할까 모르겠어요. 예. 그런 정도로 정말로 세계관 자체가 유치하기 그지없다. 예. 이건 뭐 악법이라는 말도 부족합니다. 그죠? 천하의 어떤 의미에서 폐악법이다. 폐악법이다. 이 짓을 합니다. 일단은 뭐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한번 해보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라. 지금 뇌관들이 많습니다. 뭐 고의 중과실을 추정한다. 그 추정이 안 되는 증거가 널브러진 사건들이 많습니다. 사유로 부정선거만 해도 많습니다. 이거 시한폭탄이잖아요. 화약고잖아요. 증거는 속속 지금 현재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고 화약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21대 국회, 지금 현재 법을 만들고 있지만 이게 전부 원천무효입니다. 가짜 국회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라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28 재검표 이후로부터는 양산 재검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영등포을 재검표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송 언론이 모두가 조용하지만, 잠잠하지만, 왜 이런 이상야릇한 침묵이 계속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머지않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언론도 침묵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까지 침묵해 온 것만으로도 너무 심하죠. 6.28 재검표 이후에 침묵하는 언론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거 더 이상 계속 침묵하는 것은 진짜 역사적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단죄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언론이 아니다. 언론이 아니다. 일부 언론들이 조금씩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메이저들 그 광고 수입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그 소위 공공기관의 광고 수입, 구독 부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비굴한 언론 우리 유심히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똑히 잘 지켜보고 있다는 거 잘 유념하고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라도 좀 이제 서울권이잖아요. 영등포를 인천도 뭐 그 청주나 인천도 수도권이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만 이제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영등포을 곧 조만간 도봉을 이런 쪽에 이제 재검표가 진행될 겁니다. 예. 오늘 영등포을 재검표입니다. 그죠? 자, 이 와중에 굉장히 수선하죠. 언론징벌법, 사학법, 그다음에 종부세법, 탄소중립법 이러면서 하는 그 여러 가지 악법들, 이 악법들, 그다음에 부정선거정국, 지금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죠. 이 와중에 지금 간첩단 사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이슈가 이슈를 덮는 형태로 지금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서 해외 쪽 국제 뉴스까지 하게 되면 아프간 그 카불 공항 테러 사건 등등 해서 쏟아지는 뉴스 하게 되면 이 자꾸 이렇게 뉴스가 뉴스를 덮어버려서 이슈가 이슈를 덮어버려서 자꾸 가리는 측면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이 와중에 박지원 간첩단 사건 제대로 수사해야 될 판에 이 판에 지금 묘한 짓에 정치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치 개입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치 개입인데 마치 아닌 듯이 하고 있죠. 뭐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근데 뭔 불법 사찰이죠? 지난 정부 불법 사찰이라는 겁니다. 국정원이 과거에 이런 짓을 했는데 정치와 거리두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정치 개입을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서, 어느 한 인간, 어느 한 인물도 이 문재인 정부의 언행은 겉과 속이 달라요. 겉과 속이 달라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었나 할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한 하늘 밑에 살고 있었나 할 정도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군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나가버렸는데요. 자, 이제 뭐 카불 공항 테러 사건 바이든이 눈물을 보였습니다만 그런 어떤 가벼운 정치쇼 자국 병사, 자국민 몇 명이 죽으니까 눈물을 보이는 아프간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포괄적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무관심하고 도외시하던 이 정권 바이든은 눈물을 보였지만 아마도 4년 뒤 재선에는 이제 아마 어렵지 않을까 누가 봐도 어렵지 않을까 미국 민심도 어떤 의미에서 한순간 돌아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지금 하고 있는 여러 행태들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죠? 지난 시절 트럼프도 정말 천방지축 좌충우돌 외교전을 함으로 해서 우리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이 많았죠. 부정선거가 가장 큰 원흉입니다만 북풍 공작의 1등 공신이었죠. 트럼프. 북미 회담이니 뭐니 하면서 쇼하는 아무 성과도 없이 참 그 골치 아팠는데 바이든 또한 썩 그렇게 맞득치가 않다라는 거. 우리 그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야기가 한 템포 숨을 죽이면 그렇습니다. 지금 덴마크죠.
덴마크는 코로나가 감기 수준이라고 규정을 하고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with 코로나, 코로나와 같이 살기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도를 전격적으로 이제 선언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도 가세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참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이들 나라는 어쨌든 간에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 덴마크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라 그러니까요. 인구 규모가 작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 관련해서는 뒤에 조금 있다가 다시 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예. 우산 공무원, 우산 의전 이야기, 박지원의 뜬금없는 뜬금포 대선 개입 사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등 해서 지금 문재인 부부가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것, 저런 것, 지금 물타기용, 그러면서 정치 개입을 묘하게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 주초에 접어들면서 지난주부터 이야기된 내용입니다만, 예, 우리가 심대하게 봐야 될 내용이 가계 부채를 빌미로 한 대출 중단 사태입니다. 이거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자영업자들이 이제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사실상 죽으라는 소리 이상이 아니에요. 예. 이제는 살던 집조차 가게 운영은 둘째치고 누적된 부채는 둘째치고 그나마 살고 있던 집조차 팔아서 지금 현재 예, 이 어려움을 이겨야 될 판. 집 팔고 나면 거리에 나앉을 판입니다. 지금 예, 지금 이게 이제 빌미는 그렇죠. 뭐 가계부채라는 건데 실제 보게 되면 참 딱한 게요. 이금융권은 여러분 아시죠? 1금융권보다도 1금융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은행보다도 금리가 평균 5배 이상 높습니다. 금리가 5배 이상 높아요. 여기에 이제 기준 금리를 인상했죠. 0.25%. 네, 초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금융권에 몰려 있는 빚이 말이죠. 빚에 이 금융권 그러니까 그 신용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저축은행으로 알고 있는 여기에 소위 말해서 저소득층이죠. 신용 등급이 중저 신용자, 중하위권 신용자들의 부채가 70% 이상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전부 다 은행권 이용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이 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금융권 이용자의 70%가 저소득 빈곤층이라는 겁니다. 이 금융권 가계부채가 전체 가계부채 1,800조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것 중에 약 535조라 그래요. 이 금융권 부채가. 이 중에 70%가 하위 소득자라고 그럽니다. 정말 이거 이제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지금 이 판국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나마 우리가 일견 떠오르는 거는 택배입니다. 그죠? 그것도 포화예요, 지금. 일자리가. 자, 이 판국에 지금 이렇게 예, 오도 가도 못하게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그다음 잠깐 한손 돌렸다가 다시 이제 시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지금 조국 딸 조민의 부산대 의전은 입학 취소 결정에 이어서 고려대도 뭐 위원회를 소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검토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관련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했었죠. 그죠? 자기가 대전시 의원 활동을 할 때 동료 의원 이 김소연 변호사하고 꽤 친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5년 전 학력을 문제 삼아서 이 시의원의 학력을 취소하는 것은 불과 2달밖에 안 걸렸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김소연 변호사는 국민의힘 대전시당 시전 감시단장으로 있습니다. 그죠? 29일 날 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는데 2019년 대전시의원 어, 시의회 활동을 할 때 동료 의원이 예전 그러니까 45년 전 일이니까 학력 인정이 되는 줄을 모르고 소위 이제 직업학교를 다녔다는 거죠. 그 직업학교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분이 그 뒤에 뭐 학사, 박사까지 이렇게 다 했나 봐요. 석박사 과정까지 전부 다 했는데 이거를 이제 문제 삼아서 그러니까 45년 전에 음, 고등학교 학력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직업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그 상위 전부 학력을 다 취소하는데 불과 2달 만에 다 취소해 버렸다는 거죠. 교육부가 그래 했는데 유독 조국 관련해서는 뭐 조민 그다음에 조국의 아들도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민거적거리고 있고 관련 학교 유관기관들이 다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정유라 사건 굳이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다. 왜 대한민국에 지금 이 대명천재 21세기 대한민국에 소위 말해서 헌법 정신에도 반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는 것. 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조금 이야기를 다시 금융권으로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금융권 CEO들이 뭐라 그럽니까? 관치금융 여전하다. 여전할 뿐만이 아니라 너무 심하다. 라고 소위 금융권 CEO들 상대로 설문을 하니까 여전히 관치금융이다. 그리고 심하다. 그냥 관치금융 정도가 아니라 좀 심하다. 과하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92%입니다. 전체 예, 금융권 CEO의 92%가 관치, 여전하고 과하다라고 답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금융 실태입니다. 예. 이제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런 쪽은 이제 뭐 금리 때문에 초비상에 걸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살던 집도 팔아야 될 진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는 이제 뭐 거의 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떠미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게 이게 지금 뭐 재난지원금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죠? 조족지혈입니다. 그죠? 재난지원금도 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소모성 예산이 집행이었지만 이게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제 재원을 마련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종부세법 뭐 등등 이제 집값이 하도 올라가지고요. 종부세 대상 아닌 사람이 뭐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로 지금 그런 지경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 주요 신문 보겠습니다. 자, 기사들 보겠습니다. 자, 대출 2중 3중으로 이제 대출이 절벽이 쳐졌다. 방어벽이 쳐져버렸다는 거죠. 집값을 잡겠다라고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하면서 가계부채 핑계 대 가지고 이제 결국은 대출 공지, 대출을 잘라버리니까 이제 오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예. 지금 그새 일주일 새에 이제 대출도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라는 거죠. 소위 이제 영끌하듯이 대출 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건데 이 대출이 지난 일주일 사이에 6배나 폭증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막차라도 타야 되니까 이때라도 대출 마련해야 되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고 네. 증권사 대출 금리도 따라서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올리겠다는 거죠. 주식도 빚내서 투자한 게 약 25조 원 규모라 그래요. 계략적인 이야기가. 네. 참 기가 막힙니다. 그죠? 또 이제 방역하고 같이 엮으면 그렇습니다. 국민은 죽어나는데 무슨 뭐 K방역. 지금 또 어떤 핑계를 대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한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죠. 지금 국민들 다 죽어나갈 판입니다. 그죠? 자, 딴 나라에서 지금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면서 백신 접종률을 빠른 속도로 회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이지 않냐라는 거죠. 이 와중에 무슨 K방역, 그죠? 이제는 방역조차도 이제 다 입이 열려도 할 말 없고, 예, 북핵 문제 할 말 없고, 대내외적으로 지금 이제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알다시피 해놓은 게 없습니다. 예, 예,
뭐 치료센터 등등등 이런 것까지 하면 뭐 입에 올리기 민망할 정도의 지금 현재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가동하고 핵물질을 재생산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북핵 원위치했고 오히려 더 악화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활 치안 관련해서 경찰 뭐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 등등 해가지고 대공 수사권까지요. 어마어마한 몸집 분리를 했지만 실제 기본기에도 문제가 많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 주말에 뉴스 들으셨죠? 예? 전자발찌인가 그거 풀고 두 사람 살해한 사건. 시신이 집안에 있었는데도 경찰이 집 앞까지 가가지고 집안 수색을 하지 않고 돌아오는 결국 지금 이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그죠? 예. 지금 7개월 새 이 같은 도주 사건 전자발찌 끊고 도망한 도주 사건이 11건인데 아직 2명은 신병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못 잡았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경찰의 주 임무는 치안이죠. 수사 아닙니다, 여러분. 경찰이 무슨 수사기관이냐? 수사 아닙니다. 예, 기초 초동 수사 이거 검경 수사권 조정 다시 검토해야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의 죄목 중심으로 좀 정돈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절도 뭐 이런 쪽 소위 치안 범주의 수사권은 로 제한하는 쪽으로 재검토해야 되고요. 지금 같은 이런 무지막지하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할 역량도 안 되는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이런 수사권 조정 이거는 뭐 말이 아니죠. 그냥 검찰 수사권 미운 털 박힌 김에 뺏겠다는 거 수사권 박탈하겠다는 거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인권을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경찰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끔 대공 수사 능력이 없잖아요. 전문성 없잖아요. 아무런 인프라도 없고 노하우도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대공 수사권 넘기면 대공 수사가 되나요? 대공 수사가 그 어디 뭐 누집 똥개 이름인가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예. 국정원은 뭐하러 있나요? 그 잘해오던 조직 왜 그렇게 자꾸 뒤 흔들어 가지고 엉망을 만드나요? 무엇 때문에요? 왜 그래야 되나요? 예, 이 나라가 지금 국가 안보를 그렇게 소홀히 해도 될 만큼 그렇게 평화로운 나라인가요? 여전히 분단 국가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참 기가 막히는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가계부채 이야기만 해가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어났죠. 예. 그리고 예산 집행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정말 무책임하고 생각이 없죠. 그냥 소모성입니다. 전부 소모성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게 어떻게 집행되는지 검토된 게 없습니다. 이게 가짜 국회지만 어쨌든 간에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뭐 180석인가 뭔가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하니까요. 뭐 하나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끔 지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지금 이제 올해 신생아 기준으로 할 때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지금 올해 태어나는 애들 기준으로 하면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게 되면 국가 부채가 1인당 환산하게 되면 1인당 그 애들 하나당 한 명당 1억씩이 될 거다. 국가 부채만 개인 부채는 둘째치고 가계 부채는 둘째치고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예, 예, 그런 이야기가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가 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예. 가계부채만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시선 돌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력이 아무래도 좀 흔들리게 되어 있는데요. 예,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두 눈 부릅뜨고 이들의 행태를 잘 볼 필요가 있고 진짜 이면에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살펴야 될 내용이 뭔지 잘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이제 이 방역 핑계, 또 이제 국민들한테 책임 전가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 걸핏하면 추석, 걸핏하면 8.15, 개천절, 뭐 거리가 많아요. 핑계를 찾는 데는 이 친구들이 천재적인 것 같아. 구실 찾고 핑계 찾고 남 탓하고 우려먹고 그리고 잡아떼고 쌩 까고
그런 것만 배운 것 같아요. 그죠?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배우지 않아야 될 나쁜 짓만 골라서 다 배워서 그 배운 나쁜 짓만 골라서 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굳이 제가 이렇게 거칠게 표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위드 코로나 이야기 나오는 거 다시 좀 돌아가면서 좀 오늘 이야기가 어수선합니다만 주중 좀 주말에 밀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지금 외국 쪽을 보게 되면 독일,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덴마크 이야기 들었죠. 백신 접종률이 80%, 70%, 70% 최소 70% 이상 상회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일상으로의 복귀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이를 하고 있습니다. 2주 간격으로 진화하죠. 새로운 유형으로.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에는 이게 백신이 별 효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를 보게 되면 백신 효과도 이게 지속 기간이 지금 현재 데이터가 없어요. 이 백신 제조 회사들이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자기네들 유리한 데이터만 해서 자꾸 이렇게 장사만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 결과가 계속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서로 상이한 결과들이. 예. 지금 영국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하루 사망자가 90명씩 쏟아지는데 무슨 위드 코로나냐. 여전히 이 의료 체계의 부담이 너무 과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뭐 하루 사망자가 1200명씩 이렇게 쏟아졌다는데요. 지금은 이제 90명 수준이라는 거죠. 예. 예,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국민일보가 이 관련해서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쪽 뉴스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개략적인 뜻만 전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수그러든 것 같지만 겨울이 오면 영국 쪽, 유럽 쪽에도 4차 대유행의 바람이 불지 모른다. 이거 지금 소홀히 하고 위드 코로나 일상으로의 복귀 이거 섣부른 소리다. 이거 방역 조치를 계속 해야 되고 이래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대다수의 전문가들 일반 여론이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자꾸 이런 뉴스가 돌아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이 책임을 자꾸 자영업자 죽겠다 죽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한하고 규제하고 여태까지 해오던 거리두기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밀어가서는 지금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은근슬쩍 풀어주는 척 하면서 책임을 다 덤태기 씌우려고 하는 자기 책임 면책성의 기사 쇼 또 다른 어떤 쇼다라고 우리가 깊은 경계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백신 수급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도 맞기 싫어하는 누구도 맞기 싫어하는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거요. 심지어는 아스트라제네카는 그걸 만든 영국 쪽에서도 사람들이 안 맞겠다 그래서 사업을 철수하겠다 그러잖아요. 이제 자기네들 걸 안 쓰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사업 접자. 그래서 백신 사업 접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저 공급이 안 되잖아요. 얀센 뭐 잠깐 나왔었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맞겠다라고 하는 화이자나 모더나 이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가장 부작용이 적다는 게 모더나라는 건데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뭐 백신 예산 5조 원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뭐 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백신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예, 이게 지금 예전으로 치게 되면 국정조사감입니다. 그 국회에서 다스려져야 되고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돼야 되는데 아무도 이 정보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나마 이제 백성들이 기대를 거는 거는 이제 그래 뭐 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참는 김에 더 한번 참아보자. 정권 교체 그러는데요. 이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그 다음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빚어진 이 부정선거 시스템 이걸 바꾸지 않으면요. 특히 이 전자개표, 전자투개표 시스템부터 그 다음에 투표지 일련 번호 등등 선거법의 기존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법 규정을 준수하게끔이라도 정확하게 모든 시스템이 보완되지 않으면 이 부정선거죠. 총체적 부정선거 시스템 정돈되지 않으면 정권 교체 안 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기고만장할까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표 저들 마음대로 갈아 넣어보면 되니까 이 부정선거가 무엇보다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이거 바로잡아야 됩니다. 방송 언론 다 제대로 좀 정신 차려야 되고요. 이미 의용화된 거 빼더라도 그나마 그래도 어, 전통이 있잖아요. 동아, 조선 이런 데 나서야죠. 나서서 이거 좀 해야죠. 중앙일보 못 믿어요. 양다리 걸치기 하는 신문 못 믿어.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 동아라도 좀 나서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 쏟아지니까. 예, 오늘 영등포를 또 이제 대회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예, 분노스러운 우산의전 이 책임 엄중히 물어야 하고요. 부정선거의 책임 엄중히 물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예, 9월 이 무더위 떨쳐내듯이 우리 모두의 생활상의 무거운 짐, 칙칙한 짐 이걸 걷어내는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오늘 그 재검표에서부터 부정선거의 뿌리를 뽑아내는 무효 선언을 이끌어내는 쾌거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사공감 8월 30일 시사공감 이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